그 팬티가 없어지거나 하면 어떡해? 안녕하세요, 김진짜입니다. 자, 여러분, 손흥민 선수는 경기장에 들어갈 때 항상 특정한 방식을 고집합니다. 또 과거에 존 테리는 경기 들어가기 전에 항상 똑같은 소변기에서 볼일을 봤대요. 자, 이런 걸 보통 루틴이라고 부르죠. 과연 선수들은 루틴을 왜 할까요? 요거에 단점은 없을까요? 오늘은 선수들에게 은근히 개중요한 루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수들의 다양한 루틴. 자, 호날두는 비행기에서 내릴 때 가장 먼저 내려야 된대요. 그리고 버스에서 내릴 때는 가장 마지막으로 내려야 된대요. 사진 찍힐라 그러나? 그리고 경기장에 들어갈 땐 항상 오른발로 잔디를 밟는다고 합니다. 요거는 손흥민 선수도 똑같아요. 경기장에 들어갈 때 오른발로 사이드라인을 밟고 오른발 깽깽이로 입장해. 심지어 훈련장에 입장할 때도 이렇게 입장해요. 입장하는 훈련을 하는 건가? 자,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킥오프하기 전에 자기 포지션으로 이동할 때도 루틴이 있죠. 높게 점프한 다음에 왼쪽 오른쪽 호다닥. 근데 이건 사실 습관적인 루틴이기도 하지만 경기를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왜냐면 워밍업 하고 나서 드레싱룸에 들어가죠. 저지 같은 거 입고 입장하죠. 그리고 악수하고 우리 팀하고 허들하고 나면 몸이 식어 있다고. 그러니까 이 호다닥 루틴을 하면서 몸을 다시 워밍업 시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이마르는 경기 전 루틴이 5가지가 있대요. 경기 전에 아빠한테 항상 전화하는 거, 파파보이. 그리고 음악을 꼭 들어요. 또 기도문을 낭독을 한대요. 그리고 반드시 화장실을 간다고 합니다. 중간에 싸면 안 되지. 그리고 SNS에 자기 사진을 올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2016년 인터뷰라 지금은 매 경기 올리는 것 같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외질은 항상 오른쪽 축구화부터 먼저 신는데요. 반대로 손흥민 선수는 축구와 싱가드 모두 왼쪽부터 신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외질이나 소니나 둘 다 약발부터 신네. 아, 소니는 약발이 없구나. 그리고 과거 K리그에서 활약했던 대안은 경기 전에 축구화를 깨끗하게 닦는데요. 그러면서 경기에 대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대요. 그리고 베컴은 경기 전날에 호텔에 가면 그 방 안에 있는 가구랑 물건들을 전부 다 재배치했대요. 모든 물건이 칼같이 줄 맞춰져 있어야 됐대요. 그리고 2개 이상이면 짝지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아내인 빅토리아는 베컴을 위어도, 별난 사람, 이상한 사람 그렇게 불렀대요. 그리고 베컴은 평소에 집에 있을 때 가구와의 조화를 생각해서 보통 흰 옷을 입는데요. 그런 것까지 생각해야 돼, 집에서. 자, 그리고 루니는 밤에 잠잘 때 윙윙거리는 기계 소리가 꼭 들려야 됐대요. 그래서 선풍기, 헤어드라이어, 에어컨 이런 거를 꼭 틀어놓고 잤대. 어릴 때 자다가 유령이 나올까봐 그렇게 했다가 그게 버릇이 됐대요. 그래서 옛날에 여자친구였던 콜린의 헤어드라이기를 많이 망가뜨렸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재밌는 게 루니가 맨유 시절 호날두의 경기 전 루틴을 밝혔어요. 그게 뭐냐면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감탄하기. 진짜 어떻게 이렇게 생겼냐, 멋지다 너, 요런 거랑 비슷한 느낌일 거예요. 자, 그리고 레이나 골키퍼는 경기 전날 밤에 햄치즈 토스트 2개, 와인 한 잔 요렇게 꼭 먹었대요. 그리고 홈경기가 있으면 항상 같은 주유소에 들려서 주유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기장에 도착했을 때도 항상 같은 장소에 주차를 했대요. 원래는 여러 군데 주차를 했는데 그 자리에 놀 때마다 클린시트를 기록해서 거기에 계속 주차를 했대. 자, 그리고 과거 첼시의 드레싱룸에는 소변기가 3개가 있었는데 존 테리는 항상 같은 소변기에서 일을 봤대요. 그리고 나서 램파드랑 애슐리 콜도 이 루틴에 합류를 했고, 그 다음엔 파브레가스랑 아즈필리쿠에타까지 합류를 했대. 그러니까 다 같은 데서 싼 거야. 근데 어느 날은 다 같은 곳에서 소변을 보려고 하니까 줄이 길어지죠, 늦어지죠. 그래서 FA로부터 컴플레인이 들어온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떤 사람이 존 테리한테 도대체 왜 거기서만 일을 보냐 물어보니까 여기서 일을 볼 때마다 이기니까 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황선홍 감독님은 선수 시절에 경기 전날 요 새끼 손톱에 빨간 매니큐어를 칠했대요. 왜 그랬냐면 아내가 한번 부탁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날 유독 활약이 좋았대. 그래서 계속하게 됐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카시아스 골키퍼는 유독 미신이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 팀이 골 넣으면 크로스바 만지기, 양말 뒤집어 신기, 요거는 물집 때문에 그랬나? 그리고 긴팔 유니폼을 잘라서 입기. 요걸 왜 잘라 입게 됐냐면 0102 챔스 결승전에서 세자르 산체스 골키퍼가 부상을 당해가지고 카시아스가 갑자기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반팔 유니폼이 없어서 긴팔 유니폼을 급하게 잘라서 입고 들어갔대요. 그리고 카시아스 맹활약, 레알 마드리드 우승, 그때부터 계속 잘라서 입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맨시티의 에데르송 골키퍼도 재밌습니다. 벤피카 시절부터 한 시즌 동안 모든 경기에서 같은 속옷을 입는데요. 그러니까 클럽들이 맨날 다음 시즌 유니폼을 발표하잖아요. 에데르송은 다음 시즌에 입을 팬티를 고르는 거야. 그러면서 에데르송이 이런 얘기를 해요. 벤피카와 맨시티에서 8년 동안 7번의 리그 우승을 했습니다. 이건 효과가 있어요. 아니 근데 진짜 그 팬티가 없어지거나 하면 어떡해? 방구 많이 껴서 빵꾸. 자, 그리고 크라우치도 행운의 속옷이 한 벌 있었대요. 그 팬티를 입을 때마다 유독 골을 많이 넣은 거야. 그래서 어떤 날은 크라우치가 그 팬티를 꼭 입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나봐. 그래서 와이프한테 급하게 전화한 거지. 여보, 그 팬티 좀 보내줘. 그래가지고 100만원 썼대요. 퀵인지 기차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팬티 때문에 100만원. 자, 그리고 콜롬비아의 골키퍼였던 이기타 선수는 경기 날마다 무조건 파란색 팬티를 입었대요. 브랜드나 디자인은 바뀌더라도 무조건 파란색. 보니까 축구 선수들이 팬티에 굉장히 민감하네. 그냥 아무거나 입지. 자, 그리고 재밌는 게 메시는 경기 전 루틴이 아니라 경기 직후 루틴이 있어요. 사이먼 쿠퍼가 쓴 바르셀로나 콤플렉스라는 책에 나와 있는 얘긴데, 메시는 경기 시작 후에 5분간 경기에 관여하지 않는 습관이 있다. 그러면 그동안 뭐 하냐? 슬렁슬렁 걸어 다니면서 상대 수비 조직 관찰하는 거야. 각 선수들이
선수들이 어떤 동선으로 움직이는지 체크하는 거야. 그리고 그게 다 파악이 되면 공간이 비어있는 쪽으로 가서 볼을 잡고 경기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거 진짜 일리가 있긴 해. 시작부터 경기에 막 들어가면 그런 거 파악할 여유가 없죠. 자, 그리고 특정 선수 말고 팀 전체가 루틴을 가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 예로 유로 2000을 우승한 프랑스 대표팀. 일단 선수들이 대회 내내 버스를 탈 때마다 무조건 같은 자리에 앉았대요. 그리고 항상 똑같은 노래를 들었대. 글로리아 게이너의 I Will Survive. 근데 이거 제가 들어보니까 진주님이 부른 난 괜찮아 요거의 원곡이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노래가 신나, 제목도 좋고. 그래서 끝까지 살아남았나? 그리고 당시에 로랑 블랑 선수는 경기 전에 골키퍼인 파비앙 바르테즈의 머리에 입맞춤을 했어요. 자, 그리고 축구 선수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의 선수들도 루틴이 많죠. 특히 골프, 농구, 테니스 이런 것처럼 되게 섬세한 감각이 필요한 종목의 선수들일수록 루틴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테니스 선수인 나달은 경기 전, 중, 후 해가지고 루틴이 한 19개가 있대요. 그거 외우기도 힘들겠다. 루틴은 왜 하는 걸까? 자, 루틴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긍정적 강화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행동을 했는데 결과가 좋아. 그러면은 그것 때문인가? 이러면서 나중에 그 행동을 또 하게 되는 거야. 물론 그 행동과 결과 사이에는 논리적인 인과관계가 없어요. 근데 그냥 해요. 재밌는 건 다른 동물들도 비슷하대요. 미국의 심리학자 스키너라는 분이 비둘기를 데리고 실험을 한 거예요. 비둘기가 원을 그리면서 돌 때 먹이를 한번 주니까 계속 도는 거야. 빙빙 도는 행동과 먹이를 준다는 결과 사이에는 논리적 인과관계가 없어요. 그냥 한번 준 거니까. 근데 비둘기 입장에서는 이렇게 돌아서 준 건가? 하면서 계속 도는 거지. 자, 루틴을 하는 또 다른 이유에 대해서 스포츠 심리학자 댄 아브라함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경기에 많은 요소들이 선수들이 통제할 수 없는 거잖아요. 불확실하죠. 그러면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죠. 근데 루틴이라는 거는 선수들 본인이 통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집중하고 그 행동에 책임을 지면서 본인이 오늘 경기에 어떤 통제력을 가진 것 같은 느낌을 갖는다는 거죠. 오늘 경기를 위해서 내가 뭔가 확실하게 했다라는 느낌을 갖는다는 거죠. 그러면 자신감은 올라가고 불안과 긴장은 내려가죠. 그러니까 루틴을 자꾸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포디움 스포츠 저널닷컴의 스티븐 워커 박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루틴을 통해서 긴장이 완화되면 실제로 근육의 긴장이 완화된대요. 그러면 선수들의 집중력이 높아진대. 그러면 시각적으로 공을 더 잘 쫓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틴을 하는 거는 경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선수들의 심리 상태가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가 또 있습니다. 독일에서 연구를 진행했어요. 선수들이 행운의 부적을 몸에 지니고 경기에 뛰게 했더니 경기력이 실제로 향상됐대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생각하기에 난 부적을 붙였으니까 운이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는 거죠. 일종의 플라시보 효과. 그러니까 루틴도 비슷한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루틴에는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모드 전환. 루틴 행동을 하면 몸과 마음이 시한 모드로 확 전환이 되는 거야. 그러면 원정에 가서 완전히 낯선 환경에 있더라도 자동적으로 딱 준비가 되는 거야. 그리고 아까 유로 2000 우승한 프랑스 대표팀은 집단으로서 루틴을 실행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거의 장점은 선수들한테 소속감을 주는 거래요. 나도 이 팀의 진정한 일원이다. 그러면 더 안정감을 느끼죠. 공동체에 헌신하게 되죠. 승부차기 할 때 뒤에 있는 선수들이 다 어깨동무하죠. 이런 것도 집단 루틴의 예시입니다. 루틴의 단점. 루틴에 너무 집착하면 비합리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루틴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비합리적인 믿음에 기반하는 거거든요. 아니 솔직히 어떤 팬티 입었는지가 경기 결과랑 뭔 상관이냐고. 실제로 메이저리그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의 좌익수 케빈 롬버그는 누가 자기를 만지면 자기도 그 사람을 만져야 되는 루틴이 있었대요. 근데 상대팀 선수들이 이걸 알고 이용한 거야. 양키스랑 경기를 하는데 경기가 중단된 거예요. 그때 양키스 선수들이 롬버그를 만지고 도망칩니다. 다시 만져야 되는데 못 만진 거야. 그래서 롬버그가 패닉에 빠졌대요. 멘탈이 바사삭 나간 거지. 근데 이게 너무 비합리적이잖아. 그러니까 루틴에 너무 집착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실제로 자기 멘탈 컨트롤을 잘하는 선수들은 자기 경기력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 선수들보다 루틴이 적대요. 자, 그리고 루틴에 너무 집착하면 실질적인 경기 준비를 제대로 못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경기 전에 수분 섭취하고 막 테이핑하고 이런 거는 경기력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고요. 근데 루틴 한다고 이런 거를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로 크라우치는 루틴을 추가하다 보니까 너무 많아져서 거기에 이제 몇 개 빼고 정리하고 이제 좀 적당히 하자 그런 식으로 컨트롤을 해야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루틴을 한다고 시간과 에너지를 과도하게 낭비할 수 있죠. 패컨 봐봐요. 호텔 들어가자마자 가구랑 물건 재배치? 물론 그거 해서 마음 편해지면 좋죠. 근데 여독도 안 풀렸는데 그거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 그 시간에 푹 쉬고 잘 잤으면 경기력이 더 좋았을 수도 있죠. 그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과하면 안 된다. 네, 오늘은 이렇게 선수들의 루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도 주말에 조기축구 가기 전에 루틴이 있습니다. 주원이 기저귀 갈고 분리수거하고 청소 설거지하고 사모님 기분 좀 올려드리고 꼭 해야 되는 루틴.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음 축구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